안녕하세요. 골프 교습가 이종훈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멀리 갈까봐 치고 마는 거. 오늘 내용은 그린 주변 벙커샷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감속을 하면 안 된다. 우선 여러분 벙커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아요. 벙커샷의 최대 목적은 탈출입니다. 탈출. 헌데 우리가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벙커에만 가면 너무 많은 걱정들로 인해서 탈출이 목적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벙커는요,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프로들보다 잘하는 거 뭐가 있죠? 뒷땅이에요. 벙커샷은 뒷땅만 제대로 칠 줄 알면 탈출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뒷땅을 치겠다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뭐 탄도, 스핀, 높낮이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 무조건 탈출의 목적을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에 맞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공이 놓인 뒷지점 약 3cm에서 5cm 지점을 클럽으로 타격을 해주면요, 뒤에 뭉뚝한 바운스 부분이 그 모래의 충격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그 충격파로 인해서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력과 함께 공이 튀어져 나가는 것이 벙커샷의 기본 원리예요. 그것처럼 공 뒤를 타격을 하면 빠져나오기가 용이한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벙커를 실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모래를 먼저 맞춰야 되는데 공을 먼저 맞춰서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가거나 이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으니까 스윙을 다 해주지를 못하고 공 앞에서 이렇게 감속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린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떠갔지만 현장 필드였다고 하면 이거는 공 제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자, 형님은 공부터 치는 거죠. 공부터. 이렇게 되니까, 자, 초보분들이 공 먼저 치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탑핑도 있을 거고, 그린에 떨어지게 되면 많이 도망가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멀리 갈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윙이 조심스러워지게 되죠. 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치고 마는 거. 제가 아까 다른 연습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서 제가 부르면 쳐다보라 그랬죠. 벙커샷도 마찬가지예요. 감속 없이 뒤를 본다. 뒤를 본 느낌으로 팔로우까지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 그래서 스윙 끊지 말고 한 번에. 골프는 어떤 동작을 교정을 할 때 3배, 4배 과하게 해주라고 하죠. 방금 여러분께서 보셨던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마치 쳐다보는 듯한 이런 행동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도와주는 드릴이냐면요, 벙커에서는 감속 없이 최대한 가속만, 팔로우까지 가속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것을 도와주는 드릴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벙커에서 모래를 충분히 파고 나가서 팔로우까지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팔로우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모래에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딱 끊기고 마는 스윙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보라, 스윙하고 뒤를 보라는 드릴이 충분히 가속을 이용해서 큰 팔로우 스루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뒤를 보라. 자, 이 웨지 클럽은요, 모래 속에 들어가면 공을 먼저 타격하는 게 아니라 모래를 먼저 타격하게 되는 순간 모래에 저항이 걸립니다. 클럽이 저항이 걸려요. 모래를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냐, 그런 양에 따라서 그 저항의 값도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저항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팔로스를 충분히 끝까지 가속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저항 때문에 클럽은 모래 속에 박혀서 이렇게 끊어내는 듯한 이런 팔로우가 되고 말아요. 그 결과 공은 제자리에 있거나 바로 앞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직 벙커
아직 벙커샷을 제대로 탈출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이 멀리 간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롱 퍼팅을 남기든가 아니면 반대편에서 어프로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최대한 팔로우까지 한 번에 나가주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실전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초급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간편하게 잡다한 기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뒷땅이야, 벙커는. 자, 뒷땅. 공 여기 있어요. 여기 치는 거예요. 5cm 뒤 지점을. 예.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레슨을 설명을 드리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이렇게 되면 공이 너무 멀리 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벙커에서는 모래만 먼저 타격한다면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지금 스크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몇 개 실험을 해봤는데 50m 채 가지 않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강한 스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친 솔에 저항이 걸려서 공에 제대로 파워를 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는 이보다 저항이 더 심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모래만 먼저 가격을 한다고 하면 절대 멀리 갈 일 없으니까요, 팔로우스까지 감속 없이 한 번에 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내가 모래를 먼저 쳤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멀리 갔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모래를 너무 얇게 터치해서 튕겨져 나왔고 공의 머리를 이렇게 치게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공 한도 끝도 없이 멀리 가게 됩니다. 다행히 턱이 높다면 턱에 걸리겠지만, 평지라고 했을 때는 반대편 벙커라든지 아니면 해저드라든지 그린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 점 주의하셔야 돼요. 모래를 타격하라는 것은 모래를 웨지로 파고 들어가라는 것이, 터치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래만 탁 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깊이 파고 나가서 충분히 퍼내서 충격량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벙커샷의 원리와 어떻게 스윙을 해야 좀 더 폭발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좀 더 미스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일관성 높은 셋업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벙커샷의 셋업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프 스탠스를 해주고 헤드를 열고 발을 모래에 파묻죠. 발을 파묻는 이유는 어떤 거죠? 네, 파묻지 않고 스윙을 하게 되면 모래 위에서 스탠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양발이 돌아가게 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하체를 지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모래를 깊이 파묻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놓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대문자 Y와 소문자 Y의 차이점이라는 것인데요. 자, 대문자 Y, 소문자 Y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셋업, 어드레스를 할 때 양팔이 만나서 샤프트와 이루는 각도가 소문자 Y 형태가 되냐, 대문자 Y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인데요. 벙커샷에서는 후자인 대문자 Y 형태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인 핸드 퍼스트 형태의 소문자 Y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샌드 웨지에 보면 이 날카로운 부분, 리딩 엣지 있죠. 리딩 엣지가 타격할 때 먼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모래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모래 깊숙이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쭉 파묻혀지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근력이 좋고 파워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충격량에서 볼을 띄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분들께서는 그냥 채가 박히고 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 퍼스트는 절대적인 금물이에요. 자, 대문자 Y를 하면 양팔이 만나서 그립을 잡았을 때 이 양손 아래, 그립 아래 바로 클럽 헤드가 놓이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잡기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립 끝을 배꼽 쪽에 대주세요. 배꼽 쪽에 대주시고 쭉 빼보셔서 그립 끝이 그대로 배꼽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대문자 Y 형태의 셋업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헤드를 여는 것도 대부분 이제 벙커에서는 헤드를 열어라 말씀들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벙커만 들어가면 이렇게 헤드를 오픈을 시키세요. 이렇게 오픈을 시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많이 오픈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오픈 시킨 양만큼
스탠스로 돌려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모르시고 그냥 열으라니까 여는 거예요. 열어서 쳤더니 공이 우측으로 가.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내가 오픈 스탠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드를 더 여니까, 헤드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우측 보고 있죠. 당연히 우측으로 가는 거죠. 자, 헤드는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오픈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탄도, 스핀, 방향 뭐 이런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는 헤드의 오픈량에 따라서 뭐 모래를 퍼내는 양이라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탈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헤드를요 타겟 선상에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타겟 핀 왼쪽으로 3m 내지 4m 정도를 스탠스로 왼쪽을 봅니다. 이때 핸드 퍼스트만, 아까 말씀드린 핸드 퍼스트만 되지 않는다면 이 헤드는 오픈이 돼요. 저절로 그냥 오픈이 된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더 이상 한 번 더 오픈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 손실 없이 똑바로 벙커샷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벙커를 가게 되면 또 하나 만나는 상황이 뭐죠? 에그 프라이. 이 에그 프라이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탄도가 좀 높이 떠서 이렇게 딱 박힌 거죠, 지면에. 이거는 바운스로 치게 되면 얘가 바운스가 너무 깊이 들어가야 모래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깊이 박혀 있으니까 못 나올 확률이 높아요. 헤드를 닫아주는 거예요. 닫아주면 리딩 엣지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사정없이 그냥 깊이 판단 느낌으로. 이게 닫아놓는다고 해서 왼쪽으로 갈 것 같은데 왼쪽으로 안 가요. 왜냐면 모래에 들어가서 헤드가 돌아요. 모래에 들어가서 헤드가 이렇게 돌아요. 절대 왼쪽으로 안 가요. 근데 얘를 열어놓고 치게 되면 더 열리겠죠. 닫아요. 내가 진짜 핀보다 많이 왼쪽으로 갈 것처럼 셋업을 하고 돌아도 얘는 왼쪽으로 안 가요. 그렇지. 가파르게 스윙을 좀 더 가파르게, 플랫하게 말고, 여기서 느낌상, 자, 얼리콕 있죠? 얼리콕 느낌으로 헤드 닫고, 얼리콕 이 느낌으로. 내가 팔로스를 끝까지 하려고 해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길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치고 말겠다 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여러분 어때요? 에그 프라이도 생각 외로 쉽죠? 네, 에그 프라이가 됐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헤드를 닫아주고요, 그냥 왼쪽을 겨냥을 하세요. 왼쪽으로 갈 것 같아도 얘가 모래에 들어가면 내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헤드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죠. 여기서 헤드를 오픈 시켜놓으면 더 돌 거예요. 에그 프라이는 일단 가파르게 찍어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저항이 일반 벙커보다는 더 커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그 얼리코킹 있죠? 얼리코킹도 일반 벙커샷에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 파워가 좀 부족하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 모래 충격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실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면 얼리콕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더 충격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일반 벙커샷에도 얼리콕을 적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연습장에서도 좀 벙커 시설을 이렇게 해놓은 곳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파3장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연습장 스크린이나 일반 연습장에 가셔갖고 공이 티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 밑을 파고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이 제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살짝 떠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좀 벙커샷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공은 지금 모래 위에 떠 있는 상태고 나는 요 밑에 모래를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때 이렇게 공을 타격을 하게 되면 이건 얇게 따거나 공을 먼저 맞히게 된 결과예요. 공이 아닌 공 밑에 티를 가격을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일반 연습장에서도 벙커샷의 느낌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반 파3 같은 연습장에 가셔서 코스를 이렇게 돌지 마시고 벙커에다 공을 한 4-5개, 10개도 괜찮아요. 이렇게 놓으시고 거기서 벙커샷을 계속 해보세요. 세게도 쳐보고 살살도 쳐보고, 대신에 잊어버리지 말 것, 아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던 것들 꼭 지켜가면서 하루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벙커샷은 감을 금방 잡으실 겁니다.
의외로 트러블샷 중에서 벙커샷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희 레슨 중인 구독자님께서도 하루 정도 연습하셨는데 뒤에 모래를 가격하는 느낌을 금방 찾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에이스 골프라고 하는 로스트볼 전문 업체인데, 리프레시 볼이 아니라 로스트 볼만 전문적으로 이제 수거해서 판매하는, 세척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광고를 하는 그런 위치, 뭐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이스 골프 대표님께서 그러면 자기 성이니까 볼을 이만큼 보내줄 테니 구독자님들께라도 선물이라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따로 뭐 돈을 받고 뭐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 아니고요. 순수히 그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나눔을 해드린다고 한 거예요. 총 3세트를 이제 선물로 드릴 건데요. 한 세트에 30알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안에 제품은 뭐 어떤 로스트볼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급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엔 전혀 부담 없는 볼로 구성돼서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작위로 선별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제가 또 일일이 리스트를 뽑아서 먼저 10,000명 이벤트처럼 제가 통해놓고 뽑기 했었죠. 네, 또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뽑기를 해서 총 3분 추첨을 할게요. 혹시라도 고수님들께서는 초급자분들께 좀 양보를 해주세요. 제가 고수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뭐 브랜드볼, 좋은 볼들 협찬이 들어오면 그때 또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양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초급자분들 위주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초급자분들은 대체로 볼을 많이 잃어버리시니까 볼이 많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댓글은 뭐 아무 댓글이나 상관없어요. 뭐 이종은 잘생겼다, 살 좀 빼라,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뭐 못생겼다도 괜찮아요. 다만 욕만 안 쓰시면 됩니다.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생각보다 제가 멘탈이 조금 약해요.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오늘 소중한 선물을 전달해주신 에이스골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저는 오늘 촬영을 끝으로 이번 주는 아마 영상 업로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고수님을 만나러 이제 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한 편 더 해드리고 가기 위해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아마추어 고수분을 만나서 좋은 내용을 뽑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